위키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오늘의 피규어를 처음 보는 분들, 미쳤다를 아마 최소 5번을 할 겁니다. 일단 그 멋진 위용에 작게 미쳤다 한번, 또 파이널 판타지 6라는 명작 중의 명작 비디오 게임인데도 정말 제대로 된 컬렉터블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라는 것에서 또 한번 미쳤다. 그리고 가격을 보고 1,500만원? 미쳤다 미쳤어 라고 최소 5번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모든 피규어가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만큼은 가격부터가 정말 예술인 것 같은, 아니 예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피규어, 프라이머 스튜디오 전설의 명작 비디오 게임 최후의 환상 파이널 판타지 6 주인공 티나 브랜포드 스태츄 피규어입니다. 오늘 잠깐 소장하실 분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방문해 봤습니다. 고로 오늘 리뷰는 1,500만원짜리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제품 보자마자 웅장이 가슴에 진다. 그러니까 제작사 프라이머 스튜디오라고 하면요, 본래부터 정말 크고 정말 무겁고 볼륨감 넘치는 작품들을 다수 만들어 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제품 중에서도 이 제품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일단 사이즈는 이렇게 2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모습. 이 전체적으로 볼륨감이요, 프라이머의 여타 1대4 스케일 제품과 비교해도 큰 제품들 이상의 크기와 볼륨을 갖고 있는데요, 스케일이 또 1대6 스케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볼륨에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섬세하다 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림, 음악 등등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심지어 이 예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좋아하는 피규어에 대해 말하면서도 극상의 칭찬을 위한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술이 어떤 절대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의도와 창조.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간 창조라는 노력이 들어갔을 때 저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피규어는 고난이도의 예술입니다. 일단 이 작품, 그 시작은 디자이너 아마노 요시타카의 게임 파이널 판타지 6 로고 그리고 일러스트에서 시작한 거죠. 정말 아름답지만 2D에서만 가능한 모습, 입체적인 재현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치 피카소 같았던 그 그림을 모두의 눈앞에 압도적인 존재감과 함께 전달하기 위해 정말 수없이 수많은 창조가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새롭게 해석된 작품이라 보아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창조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또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의도, 마지막 환상, 그 이름 같은 파이널 판타지를 말이죠. 그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할 때 기기 스펙의 한계로 귀여워진 캐릭터들, 하지만 그들의 진중한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로는 이런 느낌일까 저런 느낌일까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그 진정한 판타지를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마도 아머를 로우 앵글에서 바라보면요, 마치 그게 정말 내 눈앞에서 나를 위협하는 듯한 그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살짝 주인공 티나 뒤에 설 때면 그들의 옆에서 함께 그 모험을 온전히 체감했던 그때 나의 모습이 현실에 다시금 연출되는 듯한 판타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상이 들어요. 비디오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파이널 판타지는 바로 이 피규어가 아닐까 라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언밸런스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해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마도 아머는 머리와 몸체가 이룬 수평을 두 개 다리가 뒤쪽에서 지지하고 있는 스팀펑크 메카닉의 인상, 여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이 날개를 연상시키는 장식이 뒤에서 마치 생물체 같은 인상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 위에 탑승해서 몸을 앞으로 쭉 팔을 길게 뻗고 있는 티나, 또 베이스는 수평이 아니라 경사가 찐 베이스에 여러 오브젝트들이 또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역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백드롭 역할까지 이 여러 형태의 기둥들까지도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1. 익숙하게 보던 것들이 아니다. 2. 판타지 플러스 스팀펑크의 독특한 콤비네이션. 3. 그 속에 가녀린 소녀.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피규어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감수성 넘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이런 조형물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자, 그럼 그 속에 빼곡히 들어간 1,500만원짜리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인공 티나 브랜포드, 원작의 인게임이 아니라 공식 일러스트를 기준으로 한 금발의 소녀. 당연히 약 좀 빤 것 같은 원작 일러스트와는 느낌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게 원작자가 3D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죠. 인게임 일러스트나 기타 관련 게임에서 모습을 보였던 것과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이 티나만 해도 굉장히 많은 디자인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섬세한 머리칼에 복잡 다단한 표현, 심지어 PVC도 안 썼고요. 머리 장식이나 목걸이, 그리고 이어지는 망토, 의상도 프린팅이나 페인팅으로 떼온 게 없고 다 양각으로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름은 물론이고 의상의 그림, 무늬, 장식 등등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지어 망토에도 다 양각을 새겨두고 있죠. 옐로우에서 핑크, 그라데이션과 투명감도 좋고요. 망토의 역동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의상은 허리 이하의 벨트, 단검, 허리 장식과 이 바지 결, 하이힐의 표현까지 전부 풀주형이고요. 질감, 디테일 모두 좋습니다. 뭔가 쿠션감이 살짝 느껴지는 시트의 표현, 그 주위를 둘러싼 금색 장식 표현도 좋고요. 손끝까지 부유감도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이런 티나가 서로 다른 형태로 총 3개가 들어있다. 다만 캐릭터 얼굴에 좀 집중하시는 분이라면, 플러스 깔끔한 미소녀 피규어 쪽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이 헤드가 좀 아쉽다,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제품에는 그 스탠다드한 2D 미소녀풍 해석은 어울리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원작도 있었지만 새로운 3D 스탠다드를 잡은 게 이것이기도 하니까 이 스스로가 또 하나의 원작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볼륨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더아머. 이게 디자인의 정수라고 할 만한 부분인데요. 디자인만 멋지다가 아니라 정말 위협적인 무기질의 병기, 그 감각도 잘 전해주고 있어요. 일단 기계지만 거대한 생물체가 뭔가 갑옷을 입고 있다는 인상이 들죠. 이 큰 머리와 그라데이션이 잘 들어간 감정이 없어 보이는 눈, 티나 덕분에 상대적인 스케일감도 더 느낄 수 있고요. 곡선을 굉장히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이지만 클래식한, 고풍스러운 인상이 강하게 들어요. 머리 쪽부터 보시면 여러 중세풍 문양이 새겨진 아머가 수많은 라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엘레강스하다, 아름답다 인상을 주는 패턴들이 들어있어요. 묵직한 색감에 골드 장식이라는 것도 말하진 않았지만 뭔가 그 스토리에 많이 나오는 제국군스럽기도 하다. 또 아머 사이사이로 보이는 디테일들, 이런 골드, 그라데이션, 웨더링 등등의 무장도 이 입속이나 동체 하단, 다리 등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웨더링은 아주 적극적이진 않은데요. 다 있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가끔 긁힘이나 찌그러짐 효과가 일부 있는 정도입니다. 또 뒤쪽으로 향해 있는 파이프 디자인, 이 오묘한 그라데이션 페인팅도 매력적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또 양쪽 언밸런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로 생물 느낌이 드는 날개 디자인 역시도 훌륭합니다. 다리는 굵고 존재감이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정강이 쪽으로 이 크고 둥근 아머가 더욱더 볼륨감 있게 보이게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끝은 또 샤프한 디자인인 게 재밌기도 하죠. 또 베이스는 정말 베이스다 라는 느낌인 게 살짝 경사진 각도 위에서 이 마더 아머가 양발로 딱 버티고 서 있다, 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정말 서 있는 베이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짙은 컬러링에 이번엔 약간 연해진 골드 장식들, 이게 마더 아머 본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까지 디테일이 빈 공간이 거의 없이 들어차 있어요. 일단 베이스 자체도 그냥 원형이 아니라 일레귤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좌우로 채우고 있는 오브젝트 역시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높낮이가 다르다, 컬러가 다르다, 디테일이 다르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컬러 톤이었던 구성에서 아래쪽에 포인트 컬러 역할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빼곡한 여러가지 장식들, 또 파이프들, 핸들 같은 여러 스팀펑크 디자인들, 또 그 중에서도 이 뒷면이 정말 예술인 게요. 뭔가 기하학적인 인상이 드는 다채로운 디자인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 굴뚝에 검 같은 인상, 또 사선으로 이어진 이 부분은 마치 나무나 식물 같기도 하고요. 생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오징어 다리. 그리고 아래에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뻗은, 이거는 프랑켄슈타인 느낌도 살짝 들어요. 전체적으로 베이스 역시도 같은 톤이지만 하나하나 곳곳에서 서로 다른 패턴. 그래서 레귤러와 일레귤러의 조화. 볼거리가 풍부하지만 막연히 정보량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판타지, 판타스틱하다 라는 인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탈 것, 베이스 3개 요소에서요 모두 풍성한 볼거리를 통일성 있게 그리고 있는 이 제품. 전체적인 만듦새의 레벨, 수준은요 기존의 프라이머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해보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티나 해상도도 그렇고
기존에는 베이스가 풍성한 대신 좀 엉성한 데도 한두 군데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덜 보여요. 일단은 보이는 모든 곳에서 일정 이상의 노력이 느껴진다. 다만 그게 뭐 확 다르네, 급이 다르다 할 정도는 아니고요. 뭐 기존을 100으로 본다면은 110에서 120 정도?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뭐 솔직히 이거 그 돈 시죠. 가성비에 가짜라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 제품은 절대 네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단 이 가격은 그런 걸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이 만듦새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그림 같은 피규어예요, 가격이. 우리가 뭐 물감 값이나 대생 명암 잘 넣었다고 그림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테마가 있고, 그래서 부르는 게 보통 값인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또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 제품도 그런 분들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총평에서 이 제품 장단점, 최종 점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비디오 게임 파이널 판타지 6의 전설의 피규어 프라이먼 파이널 판타지 6 티나. 이 제품의 장점, 2D 일러스트를 창조에 가까운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려낸 정성, 상상 속의 세계를 눈앞에 펼쳐준 볼륨감과 디테일, 그들이 만들어준 진정한 파이널 판타지 6의 파이널 판타지다. 이 제품의 단점은요, 가격이죠. 근데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뽐낼 수 있잖아. 뭐 가격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요, 가방도 그렇고 시계도 뭐 그렇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적어도 피규어를 사랑하는 유저라면은, 좋아하는 팬이라면, 아, 우리 취미에도 이런 하이엔드 제품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또 브랜드 값에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 라이센스 값이 엄청나겠지만 그래도 이 제작자의 의도와 창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격은 일단 빼고 보겠습니다.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갖고 싶다 9.5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